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개회식 및 특별 강연 사회를 맡은 총무이사 주영규입니다. 네, 코로나19가 항상 저희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제 접종률이 70%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시기에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에서 우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 건축인 모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개회식 및 특별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대회장이신 강부성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밤에 여수 앞 밤바다를 좀 거닐었습니다. 너무나 멋있다고 할까요? 야경도 멋있고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모처럼 즐거운 밤낮을 가졌습니다. 준비한 개회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천혜의 자연과 낭만이 공존하는 여수에서 2021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해 주신 명예회장님을 비롯한 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실 손승광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창립 76주년을 맞이한 대한건축학회는 27,0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학회 본연의 목표인 교육, 학술, 연구는 물론이고 회원이 만족하는 학회, 건축계를 견인하는 학회,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학회로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학술단체입니다. 우리 학회가 매년 봄, 가을로 주최하는 학술발표대회는 건축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 교류를 통해 건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분야에서 학술 정보 교류가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회는 2년 동안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온오프라인 융합의 학술 행사를 준비하였고 성공적으로 학술 행사를 수행하여 회원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강연하시는 손승광 교수님은 전라남도 초대 총괄 건축가로서 전라남도의 건축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디자인과
품격 있는 도시 매력 만들기라는 강연을 통해 건축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담론의 장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 행사에서는 11분의 기조 강연, 20회의 세미나 및 포럼이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 건축 분야의 주요 이슈와 현안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각계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건축계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축의 학술 발표대회를 위해서 정성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학술 발표대회 위원회 김용승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39대 회장단 및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과 같이 본 축의 학술 발표 대회를 계기로 건축 문화와 건축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귀빈 여러분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 못하시고 제가 대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건축학회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입니다.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여수에서 2021년 대한건축학회 축의 학술발표대회가 열린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우리 지역 여수에서 개최해 주신 대한건축학회 강부성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창립 76주년을 맞은 대한건축학회는 우리나라 유일의 종합건축연구단체로서 그동안의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또한 학술회의와 심포지움,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 건축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건축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협회대회에서도 미래 건축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건축 기술이 많이 소개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라남도는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탄소 제로 건축물을 늘리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건축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머무시는 동안 전남 여수의 맛깔난 음식과 아름다운 풍광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대한건축학회 축의 학술회대회를 거듭 축하드리면서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역시 국정감사 등으로 참석을 못하시고 VOD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VOD 영상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입니다. 2021년 대한건축학회 축의 학술 발표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대한건축학회 강부성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발표와 강연, 사회를 맡아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창립 76주년을 맞이한 대한건축학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학술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건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건축계의 중요한 행사를 제 고향이자 지역구인 이곳 여수에서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일간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 발표대회가 2만 7천여 명 건축학계 회원 모두가 단결을 도모하고 국내외 건축인 상호 간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공고히 하는 화합의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축도 건물과 건설 부문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 녹색건축위원회는 산업화 이후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내로 유지하려면 건물, 건설 분야의 대폭적인 탄소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부터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도 에너지와 자원 소비의 최소화, 자연에너지 이용, 생태계 다양성 보존이라는 원칙에 따라 친환경 건축, 제로에너지 빌딩, 그린 건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탄소 저감 목표량 달성을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건축 전문가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탄소 중립은 인류 생존의 문제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결속하여 당면한 국내외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학술 발표대회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학술 발표대회에서 수렴된 많은 의견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정책 개발과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여수는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COP33 유치와 지속가능한 여수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수가 세계적인 국제해양산업 관광문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1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 발표 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재 의원님 영상으로 보내주신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권오봉 여수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역시 국정감사 등으로 참석이 어려우셔서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양해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건축학회 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수시장 권오봉입니다.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 휴양도시 아름다운 우리 여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건축학회는 1945년 설립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로 건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건축의 새로운 트렌드와 정보 교류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회원 여러분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건축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이고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잘 지어진 건축물 하나로 도시 전체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여수에서 열리는 이번 추계학술 대회를 통해 자연과 환경 그리고 기후 위기까지 생각하는 건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여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관광 휴양 도시입니다. 365개의 보석 같은 섬, 천혜의 자연 경관은 세계 어느 도시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맛과 멋, 낭만이 가득한 아름다운 우리 여수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오봉 여수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술발표대 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손승광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승광 교수님은 한국주거학회 회장, 아시아 퍼시픽 네트워크 오브 하우징 리서치 부회장, 국토교통부 시범경관사업 총괄 계획가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 동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장, 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 국회 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자문위원 및 전남 초대 총괄건축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 강연은 공동주택 디자인과 품격 있는 도시 매력 만들기라는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손승광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손승광입니다. 혹시 뒤에 잘 들리십니까? 예. 오늘 대한건축학회 기조 강연자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부성 회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오늘 특히 이제 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이상정 위원장님 참석하셨고, 여러 회원님도 참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 회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공동주택 디자인과 품격 있는 도시 매력 만들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공동주택 사업 승인에 관한 협상, 협의, 조정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동주택이 민간 건축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유형으로 보면은 주택이지만 단지로 구성되는 공동주택은 크게 보면 도시로까지 확장되는 매우 다양한 성격의 건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파트 문제는 우리나라의 건축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민간 건축이면서 경제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와, 그다음에 건축의 입장에서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매우 상반된 입장에서 동시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장인 이용섭 시장이 첫 시장에 취임하면서 광주다움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민간 건축 전문가가 아닌 분이 광주다움의 건축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요구를 듣고 나서 건축인들이 당연히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광주다움의 건축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와중에 어떤 분들은 건축의 디자인 그러면 형태 시각적인 거 이런 측면에서 무등산의 뭐 입석대를 상징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그 시각적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광주다움이 과연 뭐냐 논란이 있었는데, 광주라는 도시를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인문사회학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뭐 인본도시가 뭐냐, 인본도시, 역사도시, 또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예술도시, 창조도시 이런 이념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면 광주다움에 관한 그 매듭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건축은 시각적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어떤 특성이 강해서 답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접근하는 그런 속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을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해 보면 이상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경제성을 추구하는 현실의 문제를 같이 보면 왜 아파트가 획일적인가? 그것에 관해서 가치 있는 공동주택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상반된 키워드로 이렇게 해보면 획일성과 독창성, 그다음에 주택의 내부 공간과 그다음에 외부 공간으로 이루어지는 공동 공간의 특징, 그다음에 특히 키워드로 논의되고 있는 게 광주의 아파트는 병풍처럼 높게만 올라갔다, 하늘이 가려졌다라는 병풍 아파트라는 키워드가 회자가 됐고요. 그래서 도시 경관은 공동주택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추구하는 아파트와 우리가 품격을 생각하는 아파트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우리 건축인들에게 매우 큰 숙제가 되었고, 특히 공동주택은 뭐 사업 승인으로 나타나는 문제지만 사업 승인 절차로 보면 개발사업위원회, 교통위원회, 경관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건축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구조위원회 등등 과정을 거치고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매우 중요한 의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는 건축의 범위가 건축에서부터 도시계획의 단계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그리고 의사결정은 매우 사회적으로 서로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주문과 그리고 협의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공화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과정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공공건축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광주에도 이제 광주광역시의 총괄건축가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매우 이제 모든 분야에 참여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미래, 지역, 도로, 안전, 공존 등등 뭐 여러 가지 그 도시적인 문제, 가치 있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게 되고,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주거 인프라에 관한 부분도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꼭지를 조금 다시 프레임을 바꿔보면 10개 내용에 모두 또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민간 개발업자의 어떤 경제 활동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성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가치로 접근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건축기본법에 명료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건축의 공공성은 생활공간의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 문화적 공공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명료한 정의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건축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다시 대별해 보면 경제성의 논리와 공공성의 논리와 이 두 개가 저울질하는 그런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얼마만큼 대변해주고 있는가, 이걸 대변하기 위해서 누가 대변하는가, 이게 이제 대변자가 조금 힘이 약하면 개발하는 사람의 그 경제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는 변화하는 그래프는 우리나라 경제 소득이 이렇게 급격하게 높아져 왔다라는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70년대부터 2000 지금까지도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주택에 관한 가치관, 건축에 관한 가치관은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발전하는 것은 매우 이제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학습했던 효과는 이 성장 과정에서 경제 활동의 건축이, 적어도 아파트가 경제 활동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었다, 대상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초기에 이렇게 있었던 이때 형성했던 부동산에 대한 개발 효과나 이 학습 효과가 지금 도시 저성장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구하고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상치되는 그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택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그 문제는 서울, 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전국의 문제로 주택 정책으로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지방의 문제하고 서울, 경기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 같고요. 어쨌든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은 저성장 시대이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다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는 늘어나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그런 것과는 조금 별개로 여전히 공동주택의 개발은 경제활동과 부동산의 어떤 획득의 문제로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왼쪽에 있는 것은 초기의 아파트 문제이고, 그다음 밀도가 높아지고 점점점 도시 고밀화가 되면서 심지어는 주상복합으로까지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파트가 개발이 됐을 때 가장 표준화되고 가장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돈을 많이 벌어주는 시스템이었고, 아직도 개발업자들은 이런 모델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향 지향형, 그다음에 판상형, 그다음에 이제 가장 공업 생산으로 짧은 시간에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런 것과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요게 하나의 그 블록이 연속이 되면 병풍처럼 도시를, 하늘을 가려주는 이 콘크리트 숲 속에 사람이 살게 되는 그런 효과로 된다는 얘기고, 아파트 사업이 형성이 되면 주변의 땅값이 일단은 2배가 오른다고 그래요, 개발업자 말이. 그 다음에 입주가 되면 다시 2배로 오른다고 합니다. 광주에 잘 나가는 개발업자를 불러서 기획 마진은 어디서 나오느냐를 공부하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2배는 아닐지라도 4배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개발 전에 비해서 완성이 되면 2배 이상은 오른다는 얘기죠. 그런 땅값의 경제성을 추구하려면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적률이 더 높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기에 보이는 것은 이제 상업 지역에 상업 건축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토지 용적률을 경제 개발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판상형으로 30층에 가까운 이런 건물을 짓게 되면 하늘이 전체적으로 가려지게 되고, 이런 건물이 옆에 있는 땅에다가 파급 효과를 누려서 도시,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는 아주 반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사진은 광주의 건설업체인데, 광주에서는 아주 획일적인 아파트를 만들어내는 건설업체인데, 세종시의 건축 기준을 이제 잘 만들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도, 공동주택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건설업체였어요. 그러니까 도시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아주 매력적인 건축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획일적인 건물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샘플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도곡동 타워프레스. 지금 서울은 조금 정리된 것 같은데 지방 도시들에서 보면 고층화되고 있고 공동주택을 주택의 1조 조건을 양호한 1조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향의 길이를 늘려야 되겠다. 판상형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늘이 가려지게 되는데 높게 하더라도 하늘을 보여줄 수 있는 아파트 모델은 어떤 것인가?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맨하탄의 사진인데 맨하탄의 그 건물들은 초고층이 되더라도 하늘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이는 높은 건물은 높아도 도시 경관에 문제는 없다. 그러나 판상형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도시 공동주택은 소위 병풍 아파트라고 이름 지어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높게 만들려면 판상형이 아니라 타워형이나 기준층이 집중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에는 아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과 법에 충실한 아파트를 만들면서 경제성을 올리려고 그러면 획일적인 그런 배치, 표준화된 배치, 블록, 평면을 해야만 가장 많은 마진을 남긴다고 그러죠. 그런데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변화 있고 다양하고 특징 있는 그런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좋은 것이냐? 세종시에서 이미 이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디자인의 측면으로 보면은 아파트 블록의 유형이 다양화된 것들이 혼합되고 층고의 높이도 다양화해야 되고 스카이라인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건축적인 디자인의 효과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아 조금 넘어가자 합니다. 제가 건축 사업 승인을 얻어가지고 사업 승인이 들어와서 협의를 할 때 가장 안 되는 부분은 건축 개발하는 사람들이 설계, 도시계획, 교통위원회, 경관위원회를 통과해 오면 건축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세종시처럼 아주 개성 있고 디자인이 잘 된 것을 얻으려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이제 쭉 검토를 해보고 이제 더듬어 봤더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사전 협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단지를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가 뭐 2종 주거단지가 된다든지 단독주택지가 뭐 2종 주거단지가 된다든지 할 때는 토지 용도에 관한 종상향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종상향이라는 것은 토지 가격의 변화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토지가가 비교적 점진적인 이런 상승세라고 한다면 아파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파트 용도로 바꾸게 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토지 용적률이 늘어나게 되고 이득을 얻기 때문에 여기서 도시계획위원회가 큰 개발업자들에게는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과연 이만큼의 이익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공공에다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도시계획법에 관해서는 이제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주로 이제 공공시설에 관한 도로, 공원, 녹지,
그다음에 기반 시설에 관해서는 학교나 공공시설에 관한 시설의 뭐 유치, 토지 기여 이런 것들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단계에는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 쪽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업자가 우수한 설계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의 종상향을 결정할 단계인데, 그때에 품격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그 단계에서 현상 설계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도록 만드는 이런 기준은 거기에다가 넣을 수 없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파트 사업 승인의 종상향을 하게 될 때 기본 설계는 현상 설계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실시 설계를 할 때는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매력 있는 아파트를 만드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꿀 때는 도시계획 조례에다가 딱 문구 하나예요. 어떤 거냐? 품격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 문구 하나만 넣으면 아파트 사업 계획에 사업 계획을 할 때 사업주와 협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은 기반 시설에 관한 도로, 공원, 공공시설에 관한 토지만 가지고 협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공동주택을 아주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예를 들면 세종시의 경우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호남대학교 캠퍼스를 아파트 사업지로 바꿔주는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좋다, 종상향을 하게 되면 학교 용지가 아파트 사업지로 용적률이 늘어나게 되면 도시에 기여를 해주는 것을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협상을 할 때 현상 설계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상 설계라는 것은 설계비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비용이 투자되는 것은. 그다음에 이제 물론 설계 방법에 따라서 건설비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직접 들어가는 돈은 설계비 투자비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중앙에는 타워 블럭이 있고 양쪽에 판상형이 있는데 유형이 다양하게 혼합이 됐고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 매우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파급 효과로 종상향을 얻어보려는 건설업체에서 우리도 좋다, 우리도 현상 설계를 할 테니 시에서 행정을 좀 도와달라, 적극적으로 해달라라고 나온 게 이게 광주에서 이제 그 현상 설계를 통한 아파트 계획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죠. 이렇게 해서 좋은 설계를 만들게 되면, 아파트 단지가 변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기 때문에 나라가 변한다, 이렇게 결론을 예측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1조 거리, 인동거리, 그다음에 뭐 용적률, 건폐율 이걸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특징이 있는 아파트 단지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건축법, 공동주택에서 말하는 법의 규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이렇게 특별설계구역이라는 특별설계지구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얻을 수 있다. 뭐 서울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사례들이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럽권의 공동주택의 아주 특징적인 이런 것들도 건축법을, 아파트에 관한 건축법을 정확하게 지키면 이런 게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동주택에서 획일적인 아파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특히 이게 이제 아까 획일적인 아파트를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생산했던 업체이긴 하나
설계하는 조건, 지구 단위 설계의 조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저층구에는 비교적 수평적으로 좀 갈 수도 있고 하늘로 올라갈수록 하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수직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면 변화 있는 아파트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군 단위는 경제력이 매우 취약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상업지역에 아주 높게 올리려고 하는 그런 개발업자의 법적인 허용 안에서 사업 제한이 많거든요. 소위 이제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 경관이나 지역 경관에 매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나홀로 아파트 좋다. 그런데 나홀로 아파트를 만들려면 매우 창조적이고 특징적인 것을 만들면 그걸 통과하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역발상을 하게 되면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녹색 건축, 뭐 정원을 아파트에 도입한 이런 파사드를 아주 다양하게 하는 이런 건물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권장해 주게 되면 지역 건축에 많이 도움이 될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중층 커뮤니티를 생각하는 중층 아파트를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종합해 보자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협상 제도 때 그때 매력 있는 건축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문구 하나만 넣으면 아주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키 조항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설계지구를 보다 시범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나홀로 아파트도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역발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말 공동주택이야말로 저희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좋은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과거부터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이 어떻게 변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저희가 잘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건축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해줄 걸 기대하면서 좋은 강연을 들려주신 손승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신 손승관 교수님께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증정은 대한건축학회 강부성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전라남도 총괄건축가 손승광. 귀하는 2021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 발표대회에서 특별 강연을 하여 건축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학회의 학술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 패를 드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회장 강부성. 예,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2021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대 발표대회 교회식 및 특별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회원 및 건축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